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쫄지 마, 기죽지 마, 포기하지 마. 네, 김지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 또 시작이 되었네요.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이래저래 좀 그 시끄러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됐던 그 진실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밝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희 우리 친구들도 가봐야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저희 그 헤어 세팅 부분 첫 번째 파트 부분이라면 자, 지금은 헤어 세팅 두 번째 파트 세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지금 단락단락 나누어서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면 지금 헤어 세팅의 기초 이론을 본다고 하면 자, 우리가 최초의 세트 오리지널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리지널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오리지널 세트 저번 시간에 살펴봤을 때 자, 파팅, 쉐이핑, 컬링, 그리고 롤러 컬링, 헤어 웨이빙 이렇게 순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헤어 컬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컬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컬을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웨이브, 곡선, 그리고 볼륨, 처지지 않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플러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여기 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프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모발 끝을 오리 꼬리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구부러 드린 거래요. 자, 이렇게 모발 끝을 오리 꼬리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구부러 틀어 놓은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한다? 플러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플러프 뱅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복습입니다. 자, 컬의 각부 명칭을 봤을 때 스템 어디라고 했어요? 모발 줄기, 기둥, 그리고 베이스, 모발 뿌리요. 그리고 루프, 원형으로 말린 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프는 저희 우리 뭐 루프 말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컬이 말리기 시작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컬은 끝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템의 방향, 논스템, 하프스템, 풀스템 또한 보았습니다. 자, 베이스가, 루프는 말린 부분을 흔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말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할게요. 루프가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 부분은, 를 논스템, 그 다음에 반절 정도 걸쳐져 있다. 하프스템. 그 다음에 완전히 루프가 베이스면 뭐예요? 베이스는 뭐예요? 그 뿌리에, 모발 뿌리에 내가 웨이브를 말 만큼의 뭔가를 갖고 왔다면 그 근원이 되는 그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의 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스에서 벗어난 상태, 그 다음에 볼륨이 낮고 움직임이 가장 크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베이스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들을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베이스라고 한다면 스퀘어 베이스, 자, 네모로 뜨죠. 거의 보통의 어떠한 컬이나 이런 방향을 생각했을 때 하는 이런 것들을 스퀘어 베이스, 네모. 그 다음에 오브롱 베이스라고 하면 장방형의 직사각형 베이스입니다. 장방형의 직사각형 베이스. 자, 베이스가 길 때요. 장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요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길 수도 있겠죠. 자, 햄 라인에 만들어지고 축두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햄 라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페이스하고 네이프 라인을 합쳐서 햄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기 옆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선에 우리가 그 웨이브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오브롱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장방, 직사각형이라고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베이스 같은 경우는 삼각형 베이스래요. 트라이앵글 있죠? 자, 삼각형.
근데 근데 그 밑에 아크 베이스도 삼각형 베이스예요. 근데 얘네 트라이앵글하고 아크 베이스는 두 가지가 쓰이는 용도가 다른데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베이스 같은 경우는 콤 아웃 할 때 갈라짐을 만들지 않고 이마의 햄이면은요, 자, 이마라고 친다면, 요렇게 이마의 햄 라인에 자주 사용이 된다.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런 삼각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크 베이스라고 본다고 하면, 후두부의 큰 모양의 웨이브를 만들 경우에, 아크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후두부 라인에 들어가는, 그래서 삼각이지만, 이마 햄이냐, 그 다음에 후두부의 큰 모양의 웨이브냐, 라고 본다고 했으면 아크와 트라이앵글 베이스 삼각의 모양을 구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모발을 얇게 나누는 것을 어때? 슬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슬라이스 체다 치즈. 아시죠? 이렇게 편편히 얇게 이렇게 쓸어서 만들어 놓은 거. 슬라이스 폭에 따라서 롯데의 많은 방법과 컬을 세우기가 편해요. 그러면 슬라이스를 크게 떴냐 아니면 얇게 떴냐에 따라서 그 웨이브의 양과 그 다음에 볼륨 이런 것들이 다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컬링을 할 때 어떻다? 텐션은 와인딩 할 때 힘의 정도, 너무 당겼냐, 너무 느슨하게 했냐, 두 가지 안 되고 적당한 힘의 종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김을 말하는데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와인딩 할 때 얼마큼 당겼냐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약하게 주면 웨이브가 탄력이 없어요. 느슨하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와인딩,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텐션 주세요. 텐션 유지하세요. 이렇게. 탄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는 거고요. 강하게 주면 모발이 또한 부서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텐션의 웨이브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얼마큼 할까요? 베이스는. 내가 말려고 하는 롯데의 호수에 맞는 그 크기의 폭만큼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베이스 폭이 좁기 때문에 말려 올라가거나 이렇게 얘가 여기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되는데 양 사이드가 이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랬거나 그리고 베이스 폭이 너무 넓게 들어간다고 하면 자 요게 원래는 요 베이스가 원칙인데 자, 베이스 폭이 너무 넓게 그러면 미끄러져 어긋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모양이 요런 웨이브 컬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 그 베이스 뿌리가. 자, 그래서 적당한 텐션과 그 다음에 폭은 롯데의 폭이 기본의 롯데의 폭의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볼륨을 더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각도를 더 올려서 컬링하고 세팅을 말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컬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탠드업 컬과 리프트 컬, 플랫 컬이 있습니다. 자, 스탠드업, 우리가 뭐예요? 스탠드업, 세우죠. 스탠드업 할 때 우리 세우는데 어떻게? 두피의 90도. 자, 여기에는 두피에입니다. 두피에. 우리가 자, 평면각과 두상각 두 가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평면에서의 90도 같은 경우는 또 90도가 그 높이며 이게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두상각에서의 이 90도 부분은요. 우리가 평상시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각은 두상각의 90도, 두상각의 90도, 두상각의 90도지만 자, 다 각자 각도가 다 같을까요? 네, 두상각의 90도로 세워서 하지만 자, 결국 이 머리를 내렸을 때에는 길이감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두상각과 평면각의 차이입니다. 그거를 잘 찾으셔야 우리가 커트를 할 때나 웨이브를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 컬 뭘까요? 45도를 세우세요. 45도. 그리고 플랫 컷 뭐냐면 0도로 납작하게. 자, 스탠드업 컬 이 두상의 90도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프트 컬은 나오지도 않았지만 플랫 컬은 뭐야? 0도로 납작하게. 자, 우리 플랫 슈즈 아시죠? 왜 플랫 슈즈예요? 납작한 슈즈를 플랫 슈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아요. 0도를 납작하게 하는 플랫 컬. 자, 두 가지. 자, 세 가지 컬 이해했습니다. 자, 컬의 명칭. 왜 이게 다시 나왔을까요? 네, 아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베이스 부분에 대한 거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의 말린 방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대요. 자, 오른쪽, 왼쪽의 방향에 따라서 나눈 것과 귓바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대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왼쪽의 방향에 따라 나뉜 거. 자, 시계 방향으로 말았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았냐에 따라서, 네, 사이드와 사이드 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말린 형태. clockwise wind curl 한다고 하면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되는 걸 C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clockwise wind curl. 자, clockwise wind curl. 요렇게. 어때? 시계 방향으로 돌았네요. 얘는 C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대로 카운터 클락 와이즈 와인드 컬 어떤 걸까요? 시계 반대 방향인 거죠. 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말린 거예요. 얘는 CC 컬인 거예요. CC 컬. 자, 이 두 가지 클락, 카운터 클락 뭐예요? 클락은 시계 방향, 오른쪽 방향이겠죠. 자, 카운터 클락은 반대 방향이겠죠. 반대로 왜 우리가 카운트 다운 했죠? 19, 8, 7, 6, 5, 4. 왜? 10에서부터 카운트다운 되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카운트 클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컬의 말림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말았냐, 반대로 말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포워드 컬 같은 경우는 말려진 방향이 귓바퀴 방향대로, 귀의 바퀴 방향대로예요. 그럼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뭘까요? 클락 와인드 컬, C컬도 결국에는 포워드 컬 방향과 똑같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버스 펄 같은 경우는 귓바퀴의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으로, 네, 우리 리버스가 이제 역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포워드 컬, 그 다음에 클락, 그 다음에 카운트 클락, 리버스 컬,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를 또 할 건데요. 와인딩을 어떻게 했냐의 상태에 따라서 스컬프처 컬, 메이플 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컬프처 컬 같은 경우는 모발 끝이 루프의 안쪽 중심에 있는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컬프처 컬 뭐라고? 자, 요렇게 순차적으로 말아가지고 요렇게 말았어요. 네, 그러면 모발 끝이 어디에 있다요? 이 루프 말아준 끝부분에 존재를 하는 게 있는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뭐다? 웨이브는 두피 쪽으로 갈수록 느슨해진다. 웨이브가 두피 쪽으로 갈수록 느슨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 스템에 이 줄기 이 부분에 말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웨이브 선이 여기입니다. 피버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느슨해진다. 스컬프처 컬. 자, 반대로 메이플 컬 같은 경우는 모발 끝이 루프의 바깥쪽 형성된대요. 자, 우리 이거를 흔히 핑컬이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이거 미용사 시험 바뀌기 전에는 저희 친구들이 했던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롤 웨이브나 그리고 핑거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자, 핑거 웨이브를 할 때 짧은 머리를 우리가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핑컬핀 작업을 했던 게 있거든요. 자, 그때 보면은 메이플 컬은 자, 스컬프처 컬은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 메이플 컬 같은 경우는 자,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위로 또아리 트듯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메이플 컬은 모발 끝 어디 있어요? 이 모발 끝이 루프의 바깥쪽. 자, 루프 어디라고 했어요? 루프 가장 웨이브 마리를 했을 때 끝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루프의 바깥쪽으로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건 메이플 컬. 그 다음에 스컬프처 컬 같은 경우는 모발 끝이 루프의 안쪽으로 차례대로 말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메이플 컬 뭐 같을까요? 저는 이거를 접했을 때 뭘로 봤냐면 뱀이 또아리를 튼 뱀이
이렇게 위로 또아리를 틀죠. 자,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피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컬피닝은 뭘까요? 자, 컬을 완성을 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클립이나 핀을 적절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컬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가 핀 고정, 클립, 핀 고정. 네, 그 다음에 완성된 세팅과 드라잉 과정에서 컬을 고정시킨다. 자, 우리 이거 보통 업스타일 올림머리를 한 친구들은 아마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웨이브 선을 만들어 고정시키기 위해서 뭐래요? 픽컬핀이랄지 어떤 고정용 핀을 딱 집어가지고 그 웨이브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걸 컬피닝이라고 합니다. 컬피닝. 자, 그 다음에 루프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3분의 1 정도 고정시키라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웨이브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어떤 솜을 하나 놓은 게 뭐냐면 두발 상태에 찝힌 자국이 남지 않게 그리고 고객의 피부에 닿지 않게끔 네, 그래서 이 고정시키는 도구가 어떻게 루프 지름보다 많이 크면 안 된다. 자, 루프라는 건 뭐예요? 웨이브만 요거 루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림을 보면서 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컬피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올림머리 할 때 웨이브를 줘서 고정시키는 모습.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컬피닝 다시 한번 참고해서 가볼게요. 자, 컬피닝은 완성된 컬을 핀이나 클립으로 사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킨다. 자, 요런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정 위치는 요렇게, 아까 뭐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스컬프처 컬, 차례대로 말아 들어간 거와, 그 다음에 짧게 형성된 경우는 메이플 컬 정도 그렇게 올려서 위에 짧은 머리일 경우, 자, 그렇게 두 가지 고정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데, 자, 여기 피벗 포인트 지점에서 고정해야 되는 이 지점, 그 다음에 깃 각도는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된다. 풀리지 않게끔 해야 그 아이가 웨이브를 잘 고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탠드업 컬 90 베이스 루프의 직각으로 그 다음에 메이플 컬 피닝은 U자 핀, 그 다음에 X자 핀에서 외부에서 고정을 시켜라. 그래서 그냥 한 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90도 각도로 들어간 이런 루프의 고정은 직각으로 피닝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눕혀서 피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스캘프처의 피닝과 핀컬의 피닝은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네, 옳은 말만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핀 자국이 남지 않게 하세요. 라는 거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컬을 고정시킬 때에는 루프의 안정감 있게 전체 다 꽂아버리는 게 아니고 끝부분에 3분의 1 지점만 걔를 고정만 시키면 되거든요. 자, 근데 교차 고정은 제외래요. 이런 식으로 X를 교차를 해서 온전히 얘를 잡아야 되는 경우들은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발을 드라잉 할 때 가열된 핀이나 클립이나 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염색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나 어떤 부분이든 네, 우리 고객의 귀나 이런 피부에 닿게 되면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만 예민하신 피부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다 염증 반응도 그리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패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도 겪으시니까 닿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헤어 세팅 저희가 두 번째 파트 이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김 교수와 함께하는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네, 쫄지 마.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험 네, 모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한 건 달달달달 외워갔는데도 뭐야 이거 어떤 문제야? 내 책에 없는 문제 있어 선생님. 네,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전체 원서를 가져다가 어떻게 6개 챕터를 집약해서 화장품학, 기기학, 그리고 공중위생법규학, 미용이론학, 요 엄청 큰 원서들을 그걸 다 요약해서 낸 책들인데 거기에서 전혀 그 책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변변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안전하게 37개 60문항에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7개만 맞는 훈련인 겁니다. 이거는 더 맞으라는 소리 안 해요. 네, 그러나 자,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미용 전문가잖아요. 미래의 뷰티 업계에 이 리더를 하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짚고 가야 되는 것들은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세팅편에서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